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텍스트 애니메이션을 공부할 텐데요. 이 텍스트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지금 초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복잡하게 만들지는 않고 간단한 크기 변형과 속도 조절을 갖다 이용해서 간단한 애니메이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왼쪽 화면에 보게 되면 도구 툴 보이실 거예요. 플래시. 이 도구 툴에서 타입 툴, 즉 텍스트 툴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걸 클릭하신 다음, 그런 다음 화면에 오셔서 화면에다가 클릭, 그런 다음 간단한 글자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자는 4글자 정도 적도록 할 텐데 대문자로 적도록 하죠. 키보드에 캡슐업 키 누르시게 되면 대문자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수업 시간에는 소문자로 했는데 여러분들은 대문자로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 바로 글씨를 갖다가 이렇게 썼으면 글씨를 갖다가 더블 클릭하신 다음 글씨 크기를 갖다 좀 늘려야 되겠죠. 그건 어디서 늘리느냐, 바로 화면 하단 또는 화면 오른쪽에 프로퍼티즈라는 부분 보이실 겁니다. 여기서 바로 화면이 안 보이게 되면 오른쪽에 스크롤바 보이실 거예요. 스크롤바를 갖다 이용해서 좀 내려가신 다음 캐릭터라는 부분에 패밀리 서체가 되겠죠. 서체, 스타일, 그 밑에 사이즈라는 부분 보이실 겁니다. 사이즈. 바로 이 사이즈를 갖다가 클릭 앤 드래그 또는 직접 입력을 시켜주세요. 한 96 정도로 엔터. 그러면 이렇게 커지게 되겠고, 그 사이즈 오른쪽 끝으로 가게 되면 레터 스페이싱 이라고 있을 겁니다. 바로 그게 자간, 글자 사이의 간격을 갖다가 늘리거나 또는 줄일 때 이용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클릭 앤 드래그로 좀 늘려 주십시오. 한 15나 16 정도로 늘리시면 될 거예요. 그런 다음 글씨를 보니까 상당히 커져 있는데 먼저 선택 툴로 바꾸고요. 왼쪽 도구 툴에서 글씨를 갖다가 화면 가운데쯤 위치를 갖다 시키세요. 이렇게. 그런 다음 글자들을 갖다가 개별적으로 애니메이션을 갖다 시킬 텐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글자는 지금 하나의 틀로 이렇게 되어 있죠. 이 틀을 부숴줘야 됩니다. 부수는 방법은 바로 모디파이, 즉 위에 메뉴 중에 모디파이에 보게 되면 브레이크 어파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 클릭. 그럼 글씨가 낱개로 이렇게 부서진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낱개로 부서뜨린 다음 보니까 아직도 글씨 틀이 개별적으로 남아있죠.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크기 조절을 하거나 개별적으로 회전, 로테이트를 갖다가 줄 때 좀 제대로 생각대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글자 같은 경우는 바로 브레이크 어파트를 한 번 더 시켜서 완전히 부숴버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쉐입 형태의 모양 형태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모양체 형태. 그 다음 요 글자들을 갖다가 개별적으로 바로 심볼이라는 틀을 갖다가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만드느냐, 바로 바탕화면을 한번 클릭해 준 상태에서 클릭 앤 드래그로 바로 이렇게 글자를 갖다가 선택을 해주세요. 그런 다음 바로 위에 메뉴 중에 모디파이에 보게 되면 컨버트 투 심볼이라고 되어 있죠. 요거 클릭을 하세요. 그런 다음 바로 타입에 보게 되면 뭐가 있습니까? 무비 클립 버튼 그래픽이 있죠. 기본 틀인 그래픽으로 선정 하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OK 눌러주세요. 이때 레지스트레이션은 가운데로 해서 OK를 누릅니다. 그럼 이렇게 그래픽이라는 틀로 이렇게 틀이 짜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즉 두 번째 글자 클릭 앤 드래그로 선택해 놓고 모디파이에 컨버트 투 심볼 그래픽 선정 OK. 이런 식으로 해서 4개를 갖다가 각각 그래픽 심볼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그런 다음 바로 레이어 1, 즉 여기서 애니메이션, 모션을 갖다 줄 건데 이때 레이어 하나당 하나의 개체만 모션, 움직임을 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개체가 4개가 있죠. 그래서 다른 개체 하나를 뺀 나머지 개체를 갖다가 다른 레이어로 옮기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먼저 두 번째 이미지, 두 번째 글자부터 다른 레이어로 보내보도록 하죠. 두 번째 글자를 갖다가 클릭한 상태에서 위에 메뉴 중에 에디트라는 메뉴에 바로 컷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컨트롤 X라고 되어 있네요. 컷 하신 다음에 레이어 1이 즉 타임라인에 보게 되면 화면 상단에 레이어 1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레이어 추가, 그런 다음 에디트에 Paste in Place 누르게 되면 바로 그 위치 정보 그대로 갖다 붙이기가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글자 선택, 에디트에 컷, 그 다음 레이어 2, 즉 위에 있는 레이어, 맨 위에 있는 레이어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레이어 추가, 이렇게 해야 순서대로 배열이 됩니다. 에디트에 페이스트 인 플레이스. 그 다음 네 번째 글자 클릭 앤 드래그해서 선택하시고 에디트에 컷, 맨 위에 있는 레이어 선택, 레이어 추가, 에디트에 페이스트 인 플레이스. 그러면 이렇게 글자들이 배열이 되는데 각각 레이어에 한 글자씩 배열이 되었는지 확인하려면 레이어 위에 눈 보이시죠? 눈 Show or Hide All Layer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밑에 까만 점을 갖다가 클릭 이렇게 여러 번 누르다 보면 레이어 각각의 레이어에 어떤 글자가 들어가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이 글씨들을 갖다가 처음에는 아주 크게 만들 겁니다. 그 다음 나중에는 작게 만들도록 할 거예요. 작더라도 바로 요 화면에 보이는 크기로. 그러면 먼저 뭘 갖다가 작업을 하느냐, 바로 이렇게 만들어진 개체를 갖다가 그대로 나중에 똑같은 크기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바로 프레임 작업부터 먼저 합니다. 크기 변형 먼저 안 해요. 그런 다음 프레임 작업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바로 화면 상단에 있는 프레임 타임라인에 10프레임 여기 보이시죠? 번호 그 바로 아래 요 밑에 있는 비어있는 칸들을 한 번에 클릭 앤 드래그 이렇게, 만일 미리 클릭이 되어 있다면 다른 부분을 클릭한 상태에서 클릭 앤 드래그를 해주세요. 이렇게. 그런 다음 여기다가 복제된 개체, 즉 요 앞에 있는 개체 정보를 그대로 갖다 가져와서 뿌려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 뭘 갖다가 해야 되느냐면 선택되어 있는 부분 바로 위에 마우스를 위치시키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인서트 키프레임, 바로 인서트 키프레임을 갖다 하게 되면 깜장색 동그라미가 생기면서 앞에 있는 키프레임, 깜장색 동그라미를 키프레임이라고 하죠. 요 정보를 그대로 복제해서 가져온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 변화를 줘야 되겠죠. 나중에는 이렇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럼 변화를 주기 위해서 어디로 가느냐, 요 화면 상단에 1, 5, 10, 15 프레임 번호 보이시죠? 거기에 빨간 띠 보이십니까? 그걸 클릭 앤 드래그로 1로 옮겨 주신 다음에 화면에 있는 글씨들을 갖다가 개별적으로 선택, 즉 첫 번째 글씨 선택. 그런 다음 어디로 가느냐, 바로 윈도우에 보게 되면 트랜스폼 이라는 부분 보이실 거예요. 바로 그 부분을 갖다가 클릭해서 바로 트랜스폼을 갖다가 꺼내 놓으세요. 그 다음 바로 글씨 크기를 갖다가 바꿀 텐데요. 어떻게 바꾸느냐, 여기 트랜스폼에 보게 되면 100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이걸 바꿀 텐데 이때
바로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사슬 모양 보이실 겁니다. 여기서 constraint이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이걸 체크, 즉 사슬을 갖다가 걸어 주셔야 바로 가로 세로를 갖다가 동시에 바꿀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로 세로 아무거나 선택을 하셔서 300 엔터. 그 다음 두 번째 글씨 클릭, 트랜스폼에서 300 엔터. 반드시 값을 입력한 다음에 엔터 눌러주세요. 그 다음 세 번째 글씨 선택 300 엔터. 네 번째 글씨 선택, 선택이 잘못됐네요. 간혹 가다가 여러분들이 개체가 더블 클릭 될 수도 있는데요. 그럴 때는 요 프레임, 즉 레이어 아래에 보게 되면 씬1 심볼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은 씬1에서 작업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이렇게 이상하게 화면이 보인다면 요 가운데 부분을 확인해 주시고 반드시 씬1으로 클릭해서 돌아가 주세요. 그 다음 글씨가 선택되어 있네요. 이걸 갖다가 300. 그러면 글씨 4개가 다 300%로 바뀌었겠죠. 그 상태에서 바탕화면 클릭 한번 해주시고 바로 화면 위로 가서 프레임 부분에 요 회색띠 보이시죠? 회색띠를 위에서 아래로 한 번에 클릭 앤 드래그. 이렇게 영역이 설정돼도 상관없습니다. 바로 이렇게 영역 설정된 부분, 선택된 부분에 마우스 올려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Create Classic Twin. 그래야 어떻게 됩니까? 중간 단계가 보이면서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바탕화면 클릭해놓고 Ctrl Enter 눌러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바로 웹상으로 보면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 같이, 즉 한꺼번에 작아지게 되니까 좀 보기가 싫으네요. 이걸 어떻게 바꿀 거냐? 바로 시간차, 즉 처음 T 얘부터 나오게 한 다음 차근차근 순서대로 글씨가 작아지게끔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하느냐? 바로 레이어 작업을 하게 되는데 타임라인에 밑에 보게 되면 레이어 보이시죠? 레이어 1은 그대로 두겠습니다. 레이어 2 클릭하게 되면 바로 이렇게 오른쪽에 프레임이 선택이 될 겁니다. 이 상태에서 클릭 앤 드래그 5칸 정도 오른쪽으로. 레이어 3 마찬가지로 클릭, 오른쪽 프레임이 선택이 되면 클릭 앤 드래그로 이번엔 10칸 정도. 레이어 4 클릭, 그런 다음 프레임을 이번엔 15칸 정도 밀어버립니다.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렇게 순서대로 작아진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때 마지막 T가 멈춰진 요 시점에 어때요? 앞에 있는 개체들이 안 보이죠? 이렇게 안 보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요 마지막 T가 멈춰진 요 시점에 나머지 것들은 보이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맨 위에 있는 레이어 요건 빼놓고 바로 밑에 있죠? 비어있는 프레임들 보이시죠? 그 부분을 클릭 앤 드래그로 쭉 선택을 하세요. 그런 다음 여기까지 보여라. 바로 화면 마우스 올려놓으시고 선택된 화면 위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인서트 프레임, 단축키 F5입니다. 인서트 프레임 하면 바로 이렇게 하얀색 부분이 생기면서 사각형 부분이 생기면서 바로 요 시점까지 보여라 라는 명령이 됩니다. 보여라 라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탕화면 클릭해서 컨트롤 엔터 한번 눌러볼까요? 이런 식으로 보여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컨트롤 엔터를 누르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웹 형식으로 보기, 웹에서는 이렇게 보인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 무엇을 갖다 하느냐? 속도 변화, 즉 얘는 등속도
즉 속도가 일정하게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효과가 좀 별로 이렇게 느껴지지가 않는데 효과적이지 못하게. 그래서 좀 더 효과를 갖다 보려면 속도 변화를 갖다가 줘야 되는데 속도 변화는 어떻게 주느냐? 바로 레이어 1부터 속도 변화를 줘보도록 할게요. 바로 레이어 1의 첫 번째 깜장색 동그라미, 즉 키프레임 있죠? 키프레임을 갖다가 선택한 후에 바로 프로퍼티즈라는 부분, 프로퍼티즈 한번 꺼내 볼까요? 밖으로. 이 프로퍼티즈라는 부분에 보시게 되면 뭐가 있느냐? 트위닝의 EASE 값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마이너스 100으로 하게 되면 마이너스 100 속도가 점점점 빨라진다 라고 보시면 돼요. 속도가. 그 다음 두 번째 레이어의 첫 번째 키프레임, 즉 깜장색 동그라미 선택 EASE 값을 마이너스 100으로. 수업 시간에는 번갈아 가면서 작업을 했지만 여기서는 한꺼번에 똑같이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레이어 첫 번째 키프레임 선택 EASE 값을 100으로. 네 번째 레이어 첫 번째 깜장색 동그라미 키프레임 선택 EASE 값을 마이너스 100으로 합니다. 그런 다음 바탕화면을 클릭하고 그런 다음 컨트롤 엔터를 갖다가 눌러서 확인을 갖다 해보면 아까는 등속도로 떨어지면 지금 속도 변화가 생겼죠. 이때 좀 더 효과를 갖다가 더 극대화시키려면 바로 요 개체의 투명도를 갖다가 조절하시면 효과를 더 극대화시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수업 시간에서는 시간 관계상 빼놨지만 그럼 그걸 한번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레임 위에 있는 빨간 띠를 이용해서 처음으로 되돌리신 다음 일로 바로 키프레임 요걸 선택하는 게 아니라 바로 개체를 선택해 주세요. 바로 화면상에 있는 개체 글씨를 선택한 다음 프로퍼티즈로 가서 컬러 이펙트라는 부분에서 스타일을 알파로 이때 0% 또는 10% 정도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0%로 할게요. 그런 다음 두 번째 글씨가 보이는 바로 5프레임 있죠? 여기로 가서 개체를 클릭, 글씨 클릭, 스타일, 알파, 0%로 그 다음 세 번째 레이어에 시작되는 부분 깜장색 동그라미 선택, 개체 선택, 스타일을 알파 마지막 네 번째 이미지, 네 번째 글씨가 나오는 바로 키프레임 선택, 개체 선택한 다음에 반드시 개체를 클릭한 상태에서 프로퍼티즈 가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알파. 그런 다음 바탕화면 클릭해서 바탕화면 클릭한 상태에서 컨트롤 엔터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어떠세요? 아까보다 좀 더 효과적으로 보이게 되죠. 이렇게. 그 다음 이번엔 속도를 갖다가 반대로 점점 느려지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위에 있는 빨간띠 프레임 위에 있는 빨간띠 이용해서 처음으로 돌아간 다음 바로 키프레임 있죠. 즉 레이어 1의 첫 번째 깜장색 동그라미 이때는 개체 선택 안 해요. 깜장색 동그라미를 선택한 후에 EASE 값, 프로퍼티즈의 EAS 값을 마이너스 100이 아니라 플러스 100으로 바꿔버립니다. 마찬가지로 레이어 2도 첫 번째 키프레임, 즉 깜장색 동그라미 선택, EAS 값을 플러스 100으로 세 번째 레이어도 마찬가지 첫 번째 키프레임 선택해서 EAS 값을 플러스 100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네 번째 레이어까지 다 작업을 한 다음 바탕화면 클릭,
그런 다음 컨트롤 엔터. 어떻습니까? 아까하고는 좀 틀리죠? 쭉 작아지면서 스르르 멈추죠? 이렇게. 그래서 이러한 형태를 해서 텍스트 애니메이션을 갖다가 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텍스트 애니메이션. 간단한 로고 애니메이션도 이러한 형태를 많이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로테이트까지는 뭐 이용을 갖다가 안 하지만 여기서 로테이트도 확인을 갖다 해볼게요. 회전까지 어떻게 회전을 갖다 시키느냐, 바로 레이어 1 옆에 프레임 부분을 보니까 화살표 보이시죠? 이 화살표를 클릭 아무데나. 그런 다음 프레임, 즉 프로퍼티즈에는 프레임 보이시죠? 아래로 내려가다 보면 로테이트라는 부분 보이실 겁니다. 그걸 CW나 CCW, 즉 CW는 시계 방향 오른쪽 방향으로 회전해라. CCW는 시계 반대 방향 왼쪽 방향으로 회전해라 라는 뜻이에요. 둘 중에 아무거나 선택을 했다 해서 일단 한 바퀴만 돌립니다. 한 바퀴 어디 있어요? 바로 CW 오른쪽 편에 1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1이라고. 그 다음 마찬가지 두 번째 레이어도 화살표 클릭, 모션존 화살표 CW. 그 다음에 레이어 3도 화살표 클릭 CW. 레이어 4도 마찬가지로 모션존 중앙 화살표 클릭 CW. 그런 다음 바탕화면 클릭한 다음에 컨트롤 엔터 눌러볼게요. 바로 이런 식으로 해서 회전되면서 작아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집에서 이 정도까지 텍스트 애니메이션은 이렇게 해보시면 될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은 제가 알파 값만 변화를 줬지만 색깔도 변화를 갖다 시킬 수가 있고요. 그죠? 회전을 오른쪽으로 줬지만 왼쪽으로 회전시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변화를 줘서 연습을 갖다가 해 보시기 바랍니다.